자, 인문예술 12번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지문이네요. 자, 플럭서스라는 미술 운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변화, 움직임을 뜻하는 라틴에서 유래했다. 이런 거를 제 선지에 출제할 수도 있겠죠. 단어의 어원을 밝히고 있다. 어원, 단어의 기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어쨌든 그러면 플럭서스라고 하는 미술 운동은 무언가 변화나 움직임과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자,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처럼 이 플럭서스 운동에 참여했던 예술가들은 자, 이 부분 원칙이나 합의된 프로그램을 갖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술 운동은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예술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어떤 합의가 도출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뭔가 좀 움직이는 진보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고정된 특성을 갖는 거죠. 하지만 이 플럭서스 운동은 고정된 예술 개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이나 합의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만 이들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래도 뭉쳤으면 그래도 공유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도 같이 참여하겠다라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래도 뭔가 유사한 점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유사한 점은 뭐냐? 예술의 범위가 생각보다 더 넓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술을 비롯한 기존의 낡은 것들이 좀 쓸모 없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무언가 진보적 태도 정도를 공유하고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예술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술에 대한 기존 관념이 뭐야? 뭐 기존의 예술의 범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플럭서스는 삶과 예술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것, 즉 삶과 예술의 결합을 지향했다. 나중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나올 것입니다. 자, 플럭서스 운동에서 동의한 것이 무엇이다? 예술과 삶의 관계. 자, 대표적으로 요제프 보이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플럭서스의 예술가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모든 인간은 예술가다. 모든 인간은 삶 속에서 예술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인간은 창의적이고 누구나 창의성을 발휘해서 다양한 것을 생산할 수 있다. 자, 창의성을 발휘해서 다양한 것을 생산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술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예술가만이 예술가가 아니다. 자, 조각을 전공했던 보이스는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전통적인 조각, 이거는 이제 기존의 예술이죠. 거기서 이제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행위예술을 합니다. 행위예술. 어떤 삶에서 예술을 구현하는 어떤 행위하는 예술로서의 작업 범주를 넓혀 나갔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문단에서는 이제 플럭서스 운동의 등장과 이들이 지향한 점과 대표적인 플럭서스 예술가인 요제프 보이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보이스라고 하는 예술가의 예술 경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보이스는 인간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생산을 하면 그것은 화가나 조각가든 물리학자든 간에 근본적으로 같다. 자, 이 심지어는 물리학자도 창의성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생산한다면 예술가가 물리학자가 어떤 창의성을 발휘해 가지고 어떤 물리 공식들을 발견해냈다. 그거는 생산적인 것이죠. 그것은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어떤 거? 예술의 범위가 기존의 생각보다 더 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구현하는 것이죠. 예술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술의 범위에서 벗어났죠. 확장된 예술 개념으로 이어진다. 예술의 어떤 경계를 확장했다. 심지어는 물리학자나 여러분들도 뭔가 살면서 생산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 그 모두를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보이스의 확장된 예술 개념은요, 이 서양의 모순된 구조와 위기를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양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산업혁명 이후 변화를 맞이했고요. 자본주의의 발달은 물질 만능주의를 불러왔다. 그리고 사회 구조가 세분화되었다. 그 결과 개인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영혼이 황폐해졌다. 이 부분은 인과관계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구 사회에 그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1단계 산업혁명, 그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졌죠. 그러면서 뭐가 됐습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했죠.
이 자본주의가 무엇? 돈을 숭배하는,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만능주의를 불러왔고요. 자, 그리고 이런 이 산업혁명이나 자본주의 때문에 사회가 세분화가 됩니다. 자, 전문적으로 세분화됐다는 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생산할 때 뭐 낫을 만드는 장인이 있다. 그러면은 낫에 그 나무를 베가지고 그다음에 그 나무를 가공해서 또 쇠를 재련해가지고 쇠를 결합하고 그다음에 이걸 팔고 하는 그 모든 그 생산 과정을 장인 한 사람이 다 총괄하잖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 대량 생산 그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 때 그 자동차 만드는 거를 총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유리만 붙이고 어떤 사람은 스티커만 붙이고 어떤 사람은 조립만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 생산 과정에서 세분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개인이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황폐해졌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그 평가원 지문 중에서 그 생산학파하고 소비학파의 대립을 다룬 그 평가원 지문을 기억을 할 텐데, 그 지문에서 이제 생산학파가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어떤 이런 그 자본주의 대량 생산 사회에서 인간은 사회로부터 고립되면서 황폐해진다. 즉 자본주의나 대량 생산 체제가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죠. 그걸 이제 보이스가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 보이스가 예술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자, 이를 위해서 삶의 현장인 사회에 적용하는 확장된 예술 개념을 끌어낸다. 아까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삶과 예술의 결합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보이스는 예술이 우리의 삶이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개선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자, 그러면서 확장된 예술 개념을 펼치는데 이것은 기존의 장르에서 벗어나서 유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조각으로 발전한다. 자, 사회적 조각은 무엇입니까? 박물관, 미술관에 들어있는 전통적인 그런 예술 조각 작품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이려는, 플럭서스 하려는 그런 어떤 이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잘 봐. 단순히 이 사회적 조각은 이 예술품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인간 행위와 직업과 인간관계를 싹 다 뭐라고 한 거야? 사회적 조각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각하면은 이런 뭐 조각에다가 뭐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예술을 만드는 것만 생각하겠지만은 보이스는 예술의 개념을 훨씬 더 넓혔기 때문에 이 보이스의 사회적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미술품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낫게 하는 기존의 사회를 어떤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는 모든 행위를 사회적 조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보이스는요, 동양과 서양 그리고 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어떤 대립 같은 냉전 체제의 갈등을 보면서, 자, 봐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갈등이 있죠. 그러면서 마르크스의 자본 개념을 비판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자본주의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또 보이스는 동시에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스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의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마르크스는 자본을 가치의 획득을 위해 유통 과정에 투입된 화폐로 보고 인간을 생산 수단으로 파악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생산하는 수단이 되고, 또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생산 수단으로서 재료처럼 투입돼야 되는 이제 그런 존재로 봤죠. 자, 보이스는 이렇게 인간을 어떤 그 생산 수단으로 파악하고 자본이라고 하는 거를 투입된 화폐로 보는 이런 이해는 인간의 자유나 창의력에 대한 이런 정신적인 가치, 비물질적인 가치, 비경제적인 가치, 이런 것들은 들어설 틈이 없다고 본 거죠. 자, 이에 근거해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에 기대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를 비판했다. 즉 인간을 생산 수단으로 파악하고 자본을 그냥 이제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이런 거는 인간의 어떤 자유나 창의력 같은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이론이다. 자, 보이스는요, 자본주의도 깠습니다. 자본주의는 그냥 교환 수단으로서의 증서에 불과한 돈이 마치 그
가치를 가진 것처럼 지배하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를 꼬집으면서 어떤 자본이나 돈이나 일과 수입의 차이를 구분하고 일에 투입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요게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 요게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죠. 자본, 얘는 긍정적인 개념, 요는 돈은 부정적 개념, 긍정적 개념, 부정적 개념, 이렇게 잘 파악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 나오는 논리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죠. 진정한 자본은 돈이 아니다. 자본은 돈이 아니다. 인간의 창의성이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즉, 일을 수행하는 능력인 창의성이 자본이고, 돈은 경제적 가치를 지닐 수가 없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창의성이 되어야 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돈이 얼마 있어요가 아니라 너의 능력과 창의성, 정신적 가치가 얼마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지. 돈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종이 쪼가리라는 거야. 종이 쪼가리에 무슨 가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게 자본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이 쪼가리, 이게 자본이 아니라는 거죠. 이 둘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일과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의성이 발휘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을 수행하는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작업이 일이야. 일에 따르는 수입은 환산될 수가 없죠.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경제적인 교환가치, 돈 종이 쪼가리를 받아들이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창의성이나 일, 능력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요것과 요것이 연관되는 개념이고, 요것과 요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연관되는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창의력과 생산물의 인과관계에서 비롯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어떤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창의성과 능력, 이제 거기에서 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술이 자본이다. 예술이 자본이다. 그리고 이건 당연하죠. 왜? 자본이라는 게 능력과 창의성이었잖아. 그리고 아까 예술을 뭘로 정의했어? 예술을 창의성을 발휘해 생산한 생산물을 예술이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돈이 아니라 예술이 바로 자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내 자신이. 그러면 나는 어떤 창의성이 있는 거죠. 내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런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창의성은 당연히 예술이죠. 내가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것이고, 이것은 사회적 조각이죠.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나의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입이 자본이 아니라는 것이지. 알겠어? 그래서 보이스의 어떤 이 자본이나 어떤 일에 대한 관념이 제시가 되어 있죠. 자, 보이스의 사회적 조각은 사회적 변화를 지향한다. 긍정적인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얽매이면 안 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이념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일종의 이데올로기죠. 어떤 인간의 머릿속 사고를 지배하는 어떤 개념체계, 인간을 지배하는 개념체계란 이념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보이스는 이런 정치적인 개념체계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플럭서스는 인간의 창의성과 인간의 따뜻한 감정,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습니다. 인간은 제 몫을 다할 때 예술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다 따스한 조각이다. 그것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자, 이런 따스한 온기, 따사로운 온기가 스며든다면 이 현대사회, 이 차갑고 경직된 이 현대사회가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영혼과 삶을 촉진하고 고양시키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스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따스한 온기를 발휘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될까? 나는 수입이 얼마일까?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창의성과 능력으로 나는 어떻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삶의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현대 미술사에서 보이스는 어떤 이념, 정치 이런 것에 인간을 종속시키는 그런 것에 맞선 인물로서 자유로운 예술운동의 흐름 속에서 창의적인 인간을 발견하는 이제 그런 것을 목표로 삼았던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이제 이 요제프 보이스가 플럭서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운동 속에 속하면서 삶과 예술의 결합이나 창의성을 중요시했다는 점. 그리고 전통적인 예술의 범위를 넓혀서 창의성을 예술의 조건으로 보았다는 점. 그리고 어떤 이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점. 사회적 조각을 중요시했다는 점.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같은 이데올로기 역시 비판했다는 점. 그리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능력과 창의성, 예술로 바라봤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이 따스한 온기를 사회에 스며들게 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추구했다는 점. 그래서 요제프 보이스가 추구했던 어떤 인생이나 사회의 모습이나 예술의 형태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구체적인 작품은 나오지 않았죠. 이 글에 이제 구체적인 작품 제시는 되어 있지 않았고요. 자, 그다음에 예술 개념에 대해 설명했죠. 예술 개념은 바로 사회적 조각이라든지 이런 플럭서스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마지막에 그 의미까지 나오고 있죠. 답이 2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이스에 뭐 생에 나온 적 없고요. 부정적 영향이라든지 다른 것 예술과 비교한 적 없었습니다. 자, 2번 보이스는 인간을 생산수단으로 파악한 마르크스를 자본주의에 근거해서 비판하였다. 바로 1번이네요. 자, 보이스가 마르크스를 비판한 것은 맞죠. 하지만 그 근거는 마르크스가 이 자본이라고 하는 개념과 인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된 방식으로 정의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본주의의 근거에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근거에서 비판했다는 것은 보이스가 자본주의자라는 뜻인데 보이스는 자본주의에 공감한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는 자본주의에 공감하고 근거하면서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을 사람이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맞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기억의 특징 아까 기억납니다. 내가 생각해놨거든. 이게 플럭서스였습니다. 플럭서스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양한 분야 국적 얘기했었고요. 삶과 예술의 결합을 추구했었고요. 라틴어에서 유래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통된 원칙이나 프로그램이 없었죠. 참여한 예술가들은 전통적인 예술의 범주 속에서 고찰했다. 아니죠. 전통적인 예술의 범주를 벗어나려고 했었습니다. 자, 4번 보이스에 따르면 돈은 교환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돈을 자본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이스는 자,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예술 작품이 나와 있네요. 과학기술과 제휴해서 여러 작품을 멀티플 아트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자본과 돈의 모순된 관계를 보여주었다. 사람들이 자본 이퀄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깨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폐에다가 예술은 예술이 자본이다. 이 돈이 자본이 아니다. 이건 나일론 같은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발행 불가 막 이런 내용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거거든요. 생각해봐. 야, 이게 진짜 이 교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대체 무슨 가치가 있냐 이게. 이거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 이거 그냥 이게 교환 가치를 갖지 않는 거라면 이건 진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거 왜 어디다 쓸 거야 이거 그냥 이거 그냥 금방 없어지는 거고 이거 그냥 찢어버리면 끝인 거고 이건 그냥 진짜 그냥 허름한 종이 쪼가리일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세프 보이스는 어떤 따뜻함, 창의성, 능력 이런 것들 예술 이런 걸 자본으로 봐야지 이런 그냥 나일론 같은 촉감을 가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쪼가리를 자본으로 간주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것이죠. 자, 새로운 교환 수단이 필요하다고는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일이 합법화된 교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일이 인간의 창의성은 맞지만 그것을 교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는 지문에도 없었고 보기에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예술이 수입으로 환산될 수 있다. 이거 보이스가 들으면 개거품 물겠네. 자, 돈에 대한 메시지를 지폐에 써서 돈의 경제적 가치는 인간의 이거 틀렸잖아. 이건 아니죠. 그 요제프 보이스는 돈이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고 얘기했죠. 따라서 돈이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럼 답이 5번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자, 지폐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종이 지폐는 그냥 교환하는 수단일 뿐. 그리고 갑자기 뭐 돈을 안 쓰게 되면 그거는 다 휴지 조각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정한 자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현무암 기둥을 이제 해놓고 떡갈나무를 심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의 계획은 7,000그루의 떡갈나무를 심는 거. 이게 요제프 보이스의 일종의 사회적인 조각이죠. 제가 좀 찾아봤는데
보이스의 어떤 사회적 조각에 대해서 찾아봤거든요. 자, 사회적 조각은 조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나무를 심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모든 게 예술이고 모든 게 예술가다. 그러면서 예술의 범위를 확장하고 교육이 예술이다 이러면서 가장 교육적인 것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뭔가 좀 기존의 예술과는 다른 접근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자, 보이스는 평범한 개인들이 예술가가 돼서 창의성을 발휘하면 사회가 예술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약간 이 사람 너무 좀 이상적인 그런 것만 좀 약간 너무 그 비현실적인 사람 아니야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이 도시가 이 어떤 7,000그루째 나무가 심어짐으로써 형성된 푸른 숲길이 진짜 현실이 되었다. 진짜 그게 예술이 된 거잖아. 이게 가장 위대한 예술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보이스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보이스의 기획, 나무를 심는 기획은 어떤 사회적 조각이 맞고요. 이미 여기서 틀렸네요. 이데올로기를 구현하는 인간의 가치라니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려고 했었죠. 따라서 보이스가 올바른 예술이나 올바른 조각이나 혹은 올바른 그 삶이란 이데올로기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답이 바로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고요. 뭐 다 맞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